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연애혁명이 이제 업로드가 됐네요. 2개월 한 반이라는 휴재가 끝나고 이렇게 다시 본격적으로 시즌3로 작가님께서 돌아오셨는데 11시도 안 돼가지고 업로드가 됐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막 영상 편집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도 바늘방석을 한번 봐봤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리뷰를 했단 말이야. 한 번씩 웹툰을 같이 보는 듯한 느낌으로 여러분들과 웹툰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 화를 보고 나서 느낀 점이 뭐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좀 리뷰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그게 더 영상을 보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만 탁탁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미 웹툰을 다 보셨는데 제가 한 번 더 보는 거에서 뭔가 지루함을 느끼실까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다 이렇게 한 번씩 읊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297화 바늘방석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97화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랬어요. 자림이랑 민지가 얘기하는 씬으로 시작이 됐는데 민지가 말하죠. 나 이경우 좋아해. 그러니까 자림이가 굉장히 화들짝 놀랍니다. 언제부터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도 자림이가 계속 물어보고 민지는 그에 대해서 생각보다 되게 솔직하게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랬어. 민지가 궁지에 몰린 거야. 이제 어쩔 수 없이 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말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모든 거를 솔직하게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게끔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경우를 좋아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너네 둘 커플, 공주형이랑 너 커플한테 피해가 갈까봐. 공주형의 친구인데 만약에 너가 헤어지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곤란해질 것 같아서, 너네한테 미안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마치 자림이를 위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민지는 이런 게 한 번이 아니었잖아. 처음이 아니었잖아. 중학교 때도 그랬잖아. 그래서 자림이가 굉장히 미안해합니다. 민지한테. 그래서 주영이네 집에 와서도 민지 입장에서 엄청나게 생각을 많이 해줘요. 어떡하지? 민지가 이경우를 좋아하는데 한 번은 고백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때문에 민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민지 입장에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주는 그런 화였고, 다음에 또 다른 장면, 경우가 이제 조승민이랑 마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바탕 싸웁니다. 이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주영이가 자림이한테 굉장히 섭섭해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경우가 자림이한테 톡을 어제 보냈는데 읽지도 않았다, 이 면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짝사랑에 비해 약간 이런 거를 보여주는 화였어요. 자, 근데 저는 이 297화 바늘방석을 보면서 5가지의 핵심적인 부분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그럼 어떤 게 대체 5가지의 핵심 내용이었냐,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림이가 민지한테 죄책감이 있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화였어요. 이 297화 바늘방석은요. 자, 뭐냐면 이거는 근데 예전에도 자림이가 민지한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었는데 그게 수련회 때였거든. 민지를 놓을 수 없는 그런 것처럼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 화에서 나는 딱 느꼈어. 뭐 때문에 자림이가 민지한테 그렇게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장면이 뭐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중학교 때 이제 자림이가 최종우랑 어긋나게 되면서 민지가 남자친구랑도 헤어졌잖아요. 근데 민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랑 사겨. 이러니까 자림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나 때문에 민지가 헤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함과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지가 여기서 자림이한테 일단 너 남자친구고 만약 너네 헤어지게 되면 좀 그렇잖아, 중학교 때랑 유사하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림이 입장에서는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나는 민지한테 또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식으로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저는 그냥 이 장면을 보고 느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작가님이 그런 식으로 방향을 안 잡으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뭔가 한 가지 아쉬웠다, 뭔가 좀 답답했다라고, 자림이한테 뭔가 좀 답답했다라고 느낀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 민지가 이런 말을 해요. 이경우는 이경우고 조별수행평가 할 때 오아람은 지가 참여 안 했으면서 나한테 오히려 덮어 씌우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림이는 이미 그 카톡을 봤어요. 아람이랑 진이랑 만났을 때 아람이가 그 카톡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솔직히 여기에서는 또 자림이 입장에서는 또 아람이도 소중한 친구고 민지도 소중한 친구다 보니까 좀 약간 함부로 말하기가 좀 미안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걸 알고 있을 거야, 자림이도. 지금 민지가 거짓말을 치고 있다,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이죠. 어쨌든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림이가 민지한테 죄책감이 있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화.
그 죄책감은 예전에 나 때문에 민지가 헤어졌다. 근데 이번에도 나랑 주영이랑 사귀니까 오랫동안 좋아한 경우한테 고백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화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바로 이경우와 조승민이 싸우는 장면을 보고 뭔가를 느꼈습니다. 자, 이경우랑 조승민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싸우는데 그 싸움의 시발점이 뭐냐면 공주영 얘기가 나오면서였어요. 공주영을 언급하니까 경우가 또 이제 분노의 눈빛으로 바뀌죠. 이 장면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경우가 주영이한테는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주영이 얘기만 나오면 그냥 일단은 미치겠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어. 나는 공주영한테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마음은 또 다른 마음을 갖고 있잖아. 자림이한테 짝사랑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영만 언급을 해도 이런 식으로 분노를 하는 경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장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앞으로 나중에 조승민과 이경우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때 싸우게 되는 시발점이 바로 공주영과 왕자림이라는 거죠. 이 화를 보고 딱 느낄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젠 공주영과 왕자림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이성의 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우는 화가 나는 거야. 제가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 조승민과 이경우가 본격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때가 있을 텐데 그 싸움의 계기는 바로 조승민이 공주영을 건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싸우게 될 것이고 공주영을 건드리다 보니까 조승민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너 또 네 친한 친구 여자친구 또 뺏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고 친한 친구의 여자친구가 바로 왕자림이라는 거죠.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이성의 끈을 놓을 것이다 라는 거를 여기서 좀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경우가 이성의 끈을 놓았다라는 거를 이 화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경우가 이성의 끈을 놓은 장면, 바로 헬멧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이 헬멧을 던져서 어떻게 됐죠? 헬멧에 금이 갔어요. 근데 이게 뭐가 이성의 끈을 놓은 거냐? 이 헬멧은 경우 거가 아니에요. 가게 거잖아. 가게 건데 함부로 막 던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 경우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장형이 야 헬멧 왜 깨졌어 이러니까 당황하잖아요. 땀 흘리면서 미안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지. 이게 바로 이성의 끈을 놓았다라는 그런 장치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경우는 조승민이 주영이나 자림이를 언급함으로써 이성의 끈을 놓을 것이고, 그 이성의 끈을 놓으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한다. 근데 그거를 이번 화에서는 헬멧으로 뭔가 표현을 한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주영이는 사랑, 자림이는 우정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화다. 그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이게 이제 주영이가 자림이랑 카톡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주영이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서 주영이가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을 지어요. 근데 이게 왜 슬프냐, 514일 기념하는 날이었잖아요, 이날이. 근데 자림이는 친구의 카톡 하나만으로 주영이가 아닌 민지한테 갔어요. 그죠? 근데 주영이는 이 점을 굉장히 슬퍼하는 거야. 얘는 나보다 친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건가? 내가 1순위가 아닌 건가? 주영이는 여태까지 보여준 장면으로만 봐도 친구보다는 사랑이었어. 근데 자림이는 사랑보다는 우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 설정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이 자림이와 주영이의 마찰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될 거라는 거죠. 분명 이걸로 둘이 한번 싸울 거야. 너는 친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현실적인 웹툰이라면 이런 내용으로도 이 커플이 한번 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제가 한번 추측해 봅니다. 네, 작가님이 놀라셨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작가라도 이런 요소로는 한 번쯤은 싸움을 유발시키는 그런 걸 넣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 자림이는 경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준 화예요. 자, 그 장면은 또 어디서 봤냐? 바로 이 자림이가 독백을 하는, 혼자 생각하는 그 씬, 이 씬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자림이가 주영이 집에 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주영이랑 헤어질 생각이 없는데 그럼 그냥 둘이 사귀어도 괜찮지 않을까? 민지도 아직 좋아한다고 하고 고백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민지 입장에서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자림이가 경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거를 눈치를 채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이 경우가 날 좋아한다는 걸 민지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자림이는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예전에 뭐 다른 몇몇의 화를 리뷰하면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다 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심지어 주영이도 경우가 자림이를 좋아한다는 거를 하나도 눈치를 못 채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림이가 눈치를 챘다, 주영이가 눈치를 채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다섯 번째, 바늘방석은 대체 뭘 의미하는 화였
하였냐, 대체 뭘 의미하는 거였냐. 이 바늘방석이라는 거는 가시방석과 거의 동일한,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거든요. 매우 불편한 자리에 위치해 있다, 이런 느낌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왜 여기에 소주제로 쓰여있냐, 바로 자리미를 위한 소주제였다. 왜냐면 자리미는 지금 민지와 주영이 사이, 민지와 경우 이 사이에서 굉장히 엄청나게 혼동이 왔어요. 아, 나랑 주영이랑 사귀는 바람에 민지가 경호한테 고백도 못하고 있네. 아,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주영이를 포기를 못해. 난 주영이랑 헤어질 마음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민지가 그러면 더 힘들 텐데, 경호한테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이 둘이 잘 안 되면 어디 놀러 간다 했을 때 민지가 참여를 못 할 텐데, 민지가 안 낀다고 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림이가. 그래서 이 바늘 방석의 소주제의 주인공은 자림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297화 바늘 방석 리뷰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확실히 기다린 만큼 역시나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께 내 생각을 좀 원활하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본을 쓰다가 좀 늦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297화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5가지를 느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 이후에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이제 저 스스로는 예측이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말은 정답이 아니라 단순히 추측이라는 거, 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영상을 봐주시는 게 아마 심신이 불편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어쨌든 전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 298화 나오는 그 순간에 바로 리뷰를 또 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레드진생이었습니다.